됐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자주 뵈니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루살렘 수도 선포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우리나라 지금 매체에서는 굉장히 트럼프가 미치광이라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결과를 많이 봐요. 그 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났는가를. 근데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반응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것을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라일 때 그게 왜 중국이 두려울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그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실크로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중국서부터 중동까지 연결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그 에너지 자원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바다가 아닌 지역을 통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중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시진핑이 지금 두 번째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택동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진핑이 다시 재집권해서 장기 집권을 할 때 중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제 발전이에요.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철저하게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인권 문제, 각종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명분으로 해가지고 북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GDP를 성장시키는 그 공식이 뭐냐면,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그런데 수출이 잘 안 되니까 GDP를 성장시킬 수 없네요. 즉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계 소비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들의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부 지출이에요. 즉 시진핑이가 사활을 걸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 땅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다 연결시키는 프로젝트예요. 즉 남이 나라에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인 중동에 분쟁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이 1대1로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공계도 났지만 1대1로가 타이로 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을 미국의 대통령이 지지하는가 아니면 유태인을 지지하는가 이 문제 이전에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돌려친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세계의 분쟁 지역입니다.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현재까지 모든 분쟁이에요. 색깔을 제가 달리한 이유는 요 빨간색으로 된 지역은 2000년대 초반 때까지의 분쟁 지도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죠? 그래서 1991년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 과거 구소련이 지배했던 중동과 그 다음에 그 동유럽 지역을 친서방화, 친미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다 끝났고 지금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친미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게 바로 이것과 같이 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중국 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서 나오는 게 바로 1대1로 견제 정책, 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포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5조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움직이는 굉장히 치밀한 외교적 계산이에요.
이렇게 1대1로의 지역에 전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실패합니다. 중국이 정부 지출, 즉 정부 투자를 통해서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게 실패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거 망하면 중국은 자칫 잘못하면 분열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상당히 지금 촉박해 있죠. 근데 1대1로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사업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근데 전 세계 금융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국인데 정확하게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트럼프를 유태인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중국 쪽을 좋아할까요? 미국이 그걸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먼저 이렇게 되면 이 중동 지역이 분쟁 지역화되면서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중국이 원활한 자금의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중국이 지지요. 뭐 언론에서 트럼프를 미친놈이라 말하고 뭐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한 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네? 때로는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바보처럼 보이게 하거나 혹은 미친놈처럼 보이게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경우는 과거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영계성도 과거에 미친놈 광인이라고 불렸었어요. 하지만 망리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철권 통지로 고구려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죠. 그런 역사는 무진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의도적이다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푸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친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해관계가 같아지고 있어요. 이해관계. 러시아랑 미국은 지금도 경제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같아지고 있어요. 뭐예요? 반중으로 합니다. 반중으로. 앞으로도 미국과 러시아는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그 다음 뭐 남미 이런 데서 계속 싸울 거예요. 서로의 패권을 위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잠깐 휴전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시기예요. 그 아이시스 테러 활동의 움직임을 미국의 CIA가 정보를 줘가지고 KGB가 막아내죠.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푸틴을. 왜 도와줬겠어요? 반중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중국 제거하고 러시아랑 너희랑 우리 미국이랑 세계를 양분해서 패권 경쟁하자.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 끌어들이지 말자예요. 이게 점점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견제하되 더 큰 위협이 중국부터 같이 제거하자 쪽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중국이 바이칼 호수 주변의 부동산을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경제라는 한겨레 신문일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반발해서 마치 러시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써놨는데 물론 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중국인들이 자꾸 땅을 사고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러시아 땅을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사고 중국인들 꾸역꾸역 들어오고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그건 싫다고 반발하는데 그걸 민족주의 반발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건 침략인데? 같은 공산주의적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 미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중국의 침략을 좌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은 한편이 될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러시아가 미국하고 한편이 되는 순간 중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미국에게 요구하겠습니까? 러시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야, 우리가 너희랑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야? 이거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것, 러시아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효과 인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크림반도 문제는 미국이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국제효과는
임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벌써 강의 때 얘기해놨어요. 시리아에서 아이시스 군이 철수하면 국제가 올라간다. 진짜 올라갔죠. 그거 제 강의 보고서 선물 투자에서 도움 오신 분들 있다고 감사 이메일 보더라고요. 김하선님 그 말씀을 내주시고 그랬는데,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국제 유가가 60불, 67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불짜리 지금 생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러시아가 살 수가 없어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80불 혹은 90불까지 도달해야만 러시아 경제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80불, 90불을 찍는 순간에 보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한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꼭 그걸 말을 하고 조약을 맺어야만 한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도의 책략과 전략은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 부디 약속하고 암묵적인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왜? 기록을 남기면 지도가 되잖아요.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가요. 근데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면 국제유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의 위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나빠지겠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실질적으로 가끔씩 어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리비아에서 그 석유관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시키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럼 트럼프가 무서워할까요? 아이고 내가 오판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 아랍인들이 분노했구나. 그래서 마구 우리의 정유시설 폭파하네. 무서워. 예루살렘도 취소해야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잘했다 그러죠. 왜? 폭발되면 폭발할수록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섭지 않죠. 이거를 모르겠어요. 아랍인들은 알지 모르지. 자, 그리고 유엔을 협박하는 미국. 이거는 뭐냐면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선포했을 때 다른 많은 국가들이 반박을 했어요. 야, 그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미국 혼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하냐? 유엔에다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늘 유태인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정치자금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거를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역대 대통령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왜 선포 안 합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중동은 불바다가 됩니다. 중동이 불바다가 되는 걸 떠나서 중동이 불바다가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왜? 중동 전체가 반미 지역화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제를 못하게 되고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럼 미국도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엄청난 경제력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무서워. 근데 트럼프가 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인도 했고 인정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가 옮기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로비 자금 받은 유태인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것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유엔에서는 그것이 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결되면 돼요. 왜? 그러면 미국 혼자 마음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유엔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되는 것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유엔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부결시키게 만들까요? 협박하면 돼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안 뽑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는 이 메커니즘이?
정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선포하게 하려면요, 미국은요, 로비를 해야 돼요. 야, 나 좀 내 입장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미국이 아무리 네가 슈퍼국가라서 그렇지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해? 에이 반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부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약속을 지킨 것이고 유엔에서 부결한 거니까 그럼 트럼프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엔에 가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국가들이 반대한 거잖아요. 그 국가들은 트럼프가 어쩔 수 없지. 그럼 트럼프는 양날에 이걸 다 취한 거죠. 그렇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 이거 이런 꼼수를 쓰냐는 거예요, 진짜. 고대 전략이죠. 유태인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이런 거. 일대로 실패하게 한 거고. 그리고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국제유가 상승되고 중동이 반미화되면 미국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근데 미국은 국제유가를 이제 우려하지 않을 만큼 셰일가스가 개발됐습니다. 그렇죠? 셰일가스가 개발됐으니까 미국은 기름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나가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신제품 개발하면 그 신제품의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전 제품에 비해서 비싸죠. 비싸죠. 싸지 않죠. 신제품은 항상 비싸요. 아이폰 처음 거보다 아이폰 2가 더 비싸고 아이폰 3가 더 비싸요. 항상 신제품은 비싸게 나옵니다. 왜 비싸게 나옵니까? 재고를 팔아야 돼. 네? 거의 과거의 재고를 팔아야 돼. 뭐 그런 것도 있고 연구 개발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놀면서 셰일가스 개발한 거 아니죠? 부단한 실패 속에서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서 드디어 만들어낸 거죠.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비용을 들여서 신상품인 셰일가스를 개발했는데 국제 원유 공급이 늘어나서 원유가가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 돈 좀 뽑아야 되는데. 그럼 돈 좀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서도 선포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셰일가스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설령 중동 지역이 반미화돼서 석유를 안 판다는 땡깡을 부리려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돼. 오히려 미국 쪽에서 생산량을 밀었다 줄였다 해서 중동을 견제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해 줄 만하죠. 그걸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이거 머리 좋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보고서. 자, 그래서 투표 결과 찬성 128 반대 9표로 졌단 말이에요. 진 거예요? 아니면 지게 한 거예요? 지게 했다고 본 거예요. 왜? 그래야 이슬람 전체 중에 수니파 이슬람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이슬람 사회가 양분돼 있어요. 시아파 이슬람과 수니파 이슬람으로. 근데 주로 친미 국가는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시아파 이슬람은 이란 쪽 계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미예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했잖아요. 수니파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의 절반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슬람 사회도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네. 자, 이게 그때 했던 거. 이때 우리는 찬성을 했으면 반대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아무리 128개의 국가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여기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테니까.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정권이 생각한다는 건 저는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지만은 참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어리석다예요. 왜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 못할까? 왜 트럼프의 전략을 못 이겨낼까? 정말 아쉬워요. 근데 다행히도 일본도 반대했더라고요. 그거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혼자 죽진 않겠구나. 네. 자, 중동의 정세가 풀어야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 게 실패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팔레스타인을 두들겨 패더라고요. 이스라엘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제가 항상 고대사 영광이기 때문에 유태인을 우리 형제 비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보고는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이게 달라지죠.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것은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럴 때 피고 나발이고 마구마구 그 상대방 적국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아이러니한 부분. 하지만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살생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태인들 그걸 잘 알죠.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겨봤으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없죠, 진짜. 근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두들겨 패고 2명 사망 45명 부상 얼굴 난리 났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동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리비아에서 이거에 대한 보복을 아까 얘기했듯이 정유시대로 파기합니다. 아까 그건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 무서워라. 다시 처리할게 미안해. 사과할 것 같아? 아니죠. 더 해봐라. 트럼프가 뭐 한다 그래요? 너희들이 부결했지만 나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옮기려 이런 거예요.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예상되세요? 어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대사관에다가 화염병을 투척할 수도 있고 자동차 폭탄 테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트럼프가 어머 무서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네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계란을 했죠. 왜? 유가는 올라가야 한다. 그럼 미국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게 바로 국제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해봐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겉으로는 반대하게 돼 있어요. 왜? 이번에 시기가 참 적절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들, 왕자가 수십 명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고자 했는데 다른 왕자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하는 왕자들을 죄다 데려다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사우디 국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에게 배신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트럼프랑 사우디 국왕은 한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자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왕권 강화와 내정의 안정을 이루었어요. 미국의 정책이에요. 근데 내정을 안정화시켜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경제예요. 경제. 정권 교체했더니 경제가 성장하네. 아, 우리가 잘했구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 성장.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름값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총으로 서 몇 명 죽고 다쳤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할까는 거예요. 반대할까요? 야, 하지마! 내가 군대 보낼 거야. 이렇게 할까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대 안 하죠. 말로는 욕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저 나쁜 놈들, 우리 이스라엘 평등민족을 죽이는 이 나쁜 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처럼 좌시하지 않겠다 하면서 보기만 하죠. 보기만 하죠. 계속 뚫어져라 차기가 오고. 왜?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거 제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입니다. 보스예요, 보스. 그 주변에 스니파 이슬람 국가 많아요. 그렇죠? 뭐 카타르도 있고 바레인도 있고 뭐 이집트 뭐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막 분노할 거예요. 야,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가만히 두면 되겠어? 이스라엘 그거 손봐되지 않아? 그러면 사우디 국왕이 뭐라 그럴까요? 참아, 쟤는 미친놈이야. 쟤 원래 저런 놈이 몸이 몰랐어? 다 알았잖아. 어? 4년 뒤면 정권 바뀌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참자 하고 분만시키겠죠. 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이 좋거든요. 이 고유가를 즐겨야 되거든요. 이제 맨날 허덕거리다가 드디어 돈 좀 벌게 됐는데 이거 미국이랑 관계 나빠져갖고 망할 일 있어요? 비즈니스 망칠 일 있나? 근데 다른 순위파 산유국들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알지. 모여서 회의는 하죠. 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막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회의장 가서 뭐 하겠어요? 짜장면 먹고 놀겠지. 응? 아, 짜장면 돼지고기 넣으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거 먹고 놀겠지.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 먹고 놀겠죠. 야, 뭐 하고 놀까? 아, 트럼프 잘하네. 이러고 있겠죠. 응?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국제정세가. 신문에 써있는 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중동 국가가 미쳤어요? 중동 국가는 국제유가가 60불 이상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옛날 때는 안 그랬어요. 옛날 때는 한 2불, 5불이었을 때도 돈을 벌었어요. 왜? 그때는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 사막에 처박치고 양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2불, 5불이라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의 중동 국가들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벤츠도 타야 되고 시라자 히루트 호텔 가서 머시고 호텔에서 와인도 원래 술은 금기돼 있지만 거기서 마시거든요. 술도 마셔야 되고 많은 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 유가의 소비금리점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60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60불 올라가야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그동안 푸틴이 크림반도를 공격한 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거의 한 3년을 쫄쫄 굶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빛을 보는데 미쳤다고 스니파 이슬람들이 여기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니파 이슬람들이 이렇게 국제 유가가 분쟁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석유를 많이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제 유가는 떨어지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조지고 지금 마구마구 조지죠? 뭐 이란 혁명 배우려는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란에서 혼란이 생기면 수리파 이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트럼프를 제거하고 우리 같은 이슬람 놓고 이란을 도와주자 그럴 것 같아? 천만에 만만해. 왜? 이슬람 세계의 패권 경쟁, 이 지역적 패권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치는 것을 크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다 좋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니파 이슬람 국가들은 반기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들 북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북한 미사일, 은하수, 뭐 북극성 이런 것들하고 똑같아요. 미사일이. 왠지 아세요? 이란이랑 북한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들, 아랍 테러리스트들도 다 똑같은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테러리스트도 자기가 시아파냐 수니파에 따라서 달라요. 최근 뉴스에 보면 아이시스가 헤즈볼라 공격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아이시스는 수니파계 이슬람 테러 단체고 헤즈볼라는 시아파계 이슬람 테러리스트입니다.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이번에 임종석이가 가서 만나고 레바논 대통령은 헤즈볼라 쪽이에요. 아이고 매 이런 위험한 짓을 하네. 헤즈볼라는 북한이랑 이란 간의 무기거래, 핵거래를 도와주는 테러 집단이에요. 미국 애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왜 우리나라 임경국 비서실장 그런 애들을 만나고 왔을까? 이상하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란에는 이렇게 북한제 무기들이 많이 가 있지? 저거 다 돈인데 저 설마 북한이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죠? 돈은 누가 줬을까?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지불했을 텐데 누군가. 그게 누굴까요 도대체?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빼돌리는 방법, 자금 세탁. 최근에 나온 신적 수법은 비트코인이에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이 몇 번 해킹을 당해서 박살났죠? 그 해킹돼서 사라진 비트코인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데. 자, 제가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임종석이가 헤즈볼라를 만든 건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죠?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늘 내가 강조해요. 너희들 잘못 건드려야 돼 상대를. 미국을 건드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얘네들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말하건 상관없이 자신네들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비난과 욕을 감수하고도 관철한 다음에 얘네들은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려요. 그동안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당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왜 헤즈볼라를 만나?
어쩌려고 그래 진짜 이 정권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걸로 추정되는 일 중에 뭐가 있어요? 핵시설 폭발 화재, 파르친 군사시설 폭발, 기숙사 18 사망. 이게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죽었을까요? 사하루 미사일 조립기지 폭발, 책임자 사망. 이란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비밀 협력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주는 중개상이 헤즈볼라예요. 이번에 임종석이 만나고 레바논 대통령 헤즈볼라 협력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 있죠. 금융공격이. 그거는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고 있고 이 정권이 결국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중동이 이렇게 개입해? 이미 근데 핵시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사드가 다 제거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저번에 와서 자연지진 얘기했었죠? 그 이후에는 자연지진이 3번 더 발생했습니다. 더 발생했어요. 이 업데이트 10월 22일도 있었어요. 뭐 그리고 또 일어났었어요. 최근에 또 일어났어.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나오나? 안 나오구나. 최근에 탄적인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나는 협박으로 안 들리는 거야. 이 소리 듣는 순간. 여태까지 그렇게 뭐 핵개발,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그렇게 난리목석을 떨더니 기껏 미국 동부지방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적인 미사일을 쏘겠대요. 왜? 핵 안 쏠 거예요? 수소폭탄 안 쏠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더 센 무기를 갖고 있잖아. 근데 왜 탄적인 폭탄을 위협하냐고. 핵폭탄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그거예요. 제발. 혹시 이 지진 때 사라진 거 아니야? 그거예요. 얼굴에 평정을 끼 올려보려 오지 말지. 여태까지 안 한다고 그렇게 뗐었잖아요. 왜? 돈 받아먹고 있어? 그리고 미국이 무서워 이제? 이거거든요. 니들 혹시 핵탄도 사라진 거 아니야? 이거예요. 모사드가 부서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고육주책이 탄저기, 즉 생화공격인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는 왜 탄저기 백신을 샀을까? 뭐 아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보는 뉴스들이 앞뒤가 이상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얘들 봐라. 북한, 이란, 한쪽과 같이 움직이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연 미국의 CIA는 모를까? 과연 이스라엘을 모사드는 모를까? 나 알 거라고 보는데, 이거. 100% 알 거라고 보는데. 너희 지뢰를 받았다, 진짜. 자, 이집트에서 강경 모슬림들이 수백 명이 kopt교 교회를 쓰는 사람들을 죽였대요. 피가 맞고 있네. 이러면 트럼프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비아 아까 얘기했죠? 총이랑 폭발했죠? 국제과 급등. 자, 이걸 보고 트럼프가 무서울 것 같아요? 와, 국제과 급등됐다. 예루살렘에서 취소 이럴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 보라고 보라고 진짜. 원하는 대로 가고 있죠.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물가 폭등, 민생고 항의. 즉, 이란에서의 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이란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가 있죠. 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장기 집권, 경제 불안 등등의 많은 피로감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불안이에요. 근데 경제 불안이 왜 갑자기 왔을까요? 왜 갑자기 이란에 경제 불안이 왔을까요? 그전에 없었거든요. 유가 인상과 관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중동 같은 국가들이 석유가 나요. 물론 부자 나라는 맞아. 근데 뭐예요? 원유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원유를 수출하는데 원유 외에 이쪽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의자, 컴퓨터, 스마트폰, 벤츠 같은 자동차, 멋있는 빌딩, 뭐 쇼핑을 하냐, 뭐 루이비통에서 많은 명품들, 이거 다 어디서 와요? 외국에서 오잖아요. 수입해야 된다고. 국제유가가 나오는 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수입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지역 사막 지역이죠. 얘네들 밀 어디서 수입할 거예요? 자체 생산 못하죠. 식량도 수입해야 돼요. 기름값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민생고가 오죠. 그렇죠?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왜 사우디아라비아 문제가 안 생길까? 똑같은 산국인데
그거는 미국 편이니까 봐주는 거죠. 너는 내 편이니까 가격 싸게 해줄게. 우리 저기 재래시장 가면 그런 거 해주잖아요. 아주머니한테 말 잘하면 가격 싸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10배를 줘도 안 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제관계예요. 네? 순위파 있나? 너 우리 편이야? 오케이. 너는 싸게. 너 시아파? 나쁜 놈이네? 2배. 싫은 거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혁명이 일어나죠. 사실 이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은 친입니다. 저도 이란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해외에 살다 보니까. 정치 세력은 반미지만 젊은 애들은 다 친이에요. 전부 다 그 청바지 입고 코카콜라 마시고 맥도날드 먹고 팝송 듣고 그래요. 다 친미예요. 걔들도 바뀌길 원해. 근데 원로들, 즉 정치인들이 끝까지 막 이슬람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불만이 있지만 잠재되어 있던 건데 이렇게 경제 불안이 오게 되면 폭발해서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순위파 이슬람에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시아파 초선달 시대의 대미전, 국제 유가를 위협하다. 위협하면 뭐 어쩔 건데? 어차피 위협한다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기름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쓸 거죠? 기름값 올리면 안 쓸 거예요?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냥. 이란은 반정부 시위자 3명이 혹사했다네. 어이구, 호재네. 이란 더 죽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란의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 시위 공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공작 안 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 뭐 댓글 조작이 뭐니 하고 국정원 해체한다고 난리를 벌여서 치죠. 그럼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뭐 도둑놈 때려잡는 게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반치제 인사 때려잡는 거예요. 반치제 인사를 불법적으로 때려잡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다니까요. 잔인하게 응징하는 게 정보원의 역할이에요. 뭐가 잘못됐어? 지금 우리나라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미친놈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되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를 위협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해. 우리나라 국정원은 뭐 해야 됩니까? 북한에 가서 핵시설을 파괴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당방위예요. 필요하다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까지 가야 돼요. 왜? 북한에 핵 개발을 해서 이란에다 미사일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모사드랑 공조해가지고 상호 정보 교류를 했고 서로 양쪽 그 이슬람, 북한 서로 때리는 거예요. 요인도 암살하고. 이게 정보원의 역할이에요. 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 정보 활동할 때 활동 자격을 영수증 청구하는데 이런 얘기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회계를 투명하게 이렇게 따로 있죠. 이게 뭔 개소리예요 진짜. 예전에 그런 거 있을 때부터 이거 국정원 해체해야 되고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스라엘 모사드 방문해가지고 그런 질문했다고 그 민주당이 있는 거 나왔는데 그 모사드는 정권이 교체될 때 어떻게 정확히 질문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떻게 그 영향을 받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대요. 그때 그 모사드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말 같죠? 그러냐고. 우리가 한 일에 왜 정권이 개입하냐고. 너희들은 국민만 돌봐야 해요. 이쪽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 입 닥치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예? 민주화돼요?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들 왜 주체사상 공부합니까? 그게 민주화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사파들 주체사상 공부하고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는 놈들 그래 때렸어, 복원했어 어쩔래? 그게 죄냐는 거예요. 얘네들 죽이기까지 하는데 두들겨 패기 못 줘요. 그게 인권 탄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그러죠.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 하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CIA 보내서 두들겨 패고 이란 애들 시위 났어. 이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트럼프 너희 새끼 왜 남이 나라 가서 인권을 유리한 행위 내려와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죠. 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착각에서 벗어나야죠. 유교적인 도덕 정치를 벗어나십시오. 그건 유교 정치 아니에요. 중국을 받드는 사대주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익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우리 산업화된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거를 이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기에 강경지대를 규탄하죠. 너희들 인권 유린하고 있다요. 아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희 국민들에게 잔인하게 때릴 수 있어? 이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더라 그래요? 경제 제재 들어가죠.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이란의 경제 제재하면 누가 아파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올래 나오는데 중국이 아프죠. 중국이 이란에다 전략적인 돈을 투자했거든요. 왜? 이슬람사에서도 시아파 이슬람은 뼛속까지 반미입니다. 아 물론 젊은 이란 애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반미예요. 근데 그래서 중국은 이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옛날부터. 왜? 너랑 우리는 반미 국가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친중 정권을 미국과 모사드가 공작을 통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의 일대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리전이 벌어진 거죠. 천문학적 투자거든요. 천문학적 해외 투자.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GDP를 상승하기 위해서 정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란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저 멀리 있는 이란이 정권이 교체됐을 뿐인데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새로운 정권은 전 정권이 중국과 맺었던 모든 경제 계약과 협약을 다 무효화시킬 거니까. 그 얘기 뭐예요? 빚 안 갚겠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란은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중국으로부터 진 많은 빚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는 공짜 준 돈 아니죠? 다 투자예요. 나중에 갚어 이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란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그러면 이란의 신정권은 빚을 안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면 더욱더 고맙겠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요?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 야 이거 통일되고도 3년만 살렸는데 빚을 없애줄 수 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친미 반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란의 신정권이 이번에는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태까지 이란에서 새로운 정권이 생긴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돼요. 또 왜? 순위파 이슬람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란에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이란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중국이 이때는 실패해요. 이걸 자박하겠죠. 하나토탈이 이란의 유조선하고 사고로 최근에 돈 터지고 거 아시죠? 이거 뉴스에 크게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에 있다는 걸 아세요? 유조선끼리 교통사고 난 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막보도예요. 자막보도. 인터넷 신문에 나와요. 크게 비중을 안 뒀습니다. 왜? 이것도 이란 선박이에요. 또 이란이네. 근데 흥미로운 건 한화 토탈. 토탈이 어디 회사입니까? 프랑스기 회사예요. 1대1로를 미국은 저지하려지만 프랑스는 하려고 합니다. 항상 프랑스는 미국하고 반대 적절이에요. 우리나라 작가들 프랑스 연락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충돌 사고가 났는데 유조선의 배가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유조선은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유조선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은 물이 차서 침몰한 배라 보면 돼요. 우리가 배가 침몰할 때 물이 뱃속에 들어와서 침몰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조선은 이미 기름이 들어와 있어요. 입증에 물론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유조선이 뜨지요. 하지만 그런 거랑 이미 물이 차 있는 침몰한 배와 같은 효과를 갖고 가는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몰을 하지 않게 칸칸이 막고 막아놓고 그래. 왜? 침몰을 방어하기는 못했지만 불이 붙을까봐.
화재가 났을 때 전체에 불이 붙는 걸 막기 위해서 다 칸막이하고 방어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불이 붙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야, 불이 너무 잘 붙는데? 어? 근데 더욱더 희한한 거는 승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배에 타던 승무원들 다 어디 갔어? 살았으면 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체도 없네. 시체가 발견되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있나?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금속 물질이 들어있나? 막 이런 거예요. 왜 시체가 안 발견되지? 사고의 원인을 알려면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어야 그게 없어요. 희한하네. 이거 혹시 마사지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요 위치가 그 이전에 여수에서 기름칠하고 북한으로 퍼줄랬다가 걸린 거 있죠? 그것도 요 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란이랑 거래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란이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란이랑 거래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연결되는데, 왠지 아세요? 돈 세탁을 통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란에게 물건을 팔 때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으로 책정해서 팔아요. 그러면 이란은 100원을 먹고 그 나머지 100원 어디 갈까요? 북한 같은데. 헤즈볼라 있잖아요. 헤즈볼라. 임종생이 만나고 나체. 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 뭐 하는 애예요? 돈 세탁. 왜 그런 애들만 만나고 다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늘 장난처럼 얘기하고 늘 하는 게 너희들 자꾸 이렇게 하면 모사드 들어온다요. 모사드는 CIA랑 다르니까. 얘들은 무지막지 않아요. 민간인도 학살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왜 그러냐 하는 거지 진짜. 얘네들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뻘짓거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슬람에 의한 폭탄 드러나면 그건 다 문재인이 거다 싶습니다. 왜? 국정원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해체하고 시아파 이슬람들 테러리스트 단체랑 거래했기 때문에 모사드가 됐다. 시아리가 됐다. 아니면 순위파 테러 단체가 됐다. 모르겠어요. 난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폭탄 한 발을 쐈다면 그건 니들이 초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국제 분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개념 없는 것들. 예. 대북 선거 받은 애들이잖아요. 대북 선거. 사람은 자기 팔자를 못 바꿔요.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얘 대북 선거 받은 애죠? 비서실장 하기 전까지도.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세자. 예. 돈 세탁하는 애잖아요. 돈 세탁. 어? 그리고 레바논 대통령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써 있어요? 여기 아우는 레바논 합법적 무장전파 무기죠? 합법적인 무장한 테러리스트래요. 어쨌든 좋아. 뭐 그건 걔네들 시각이니까 헤즈볼라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얘 헤즈볼라 쪽 인맥이에요. 헤즈볼라는 북한이랑 교류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임종석이 그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뭐 탐정에 갖고 뭐 나는 그쪽 하는 거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왜? 열어 돌리지 말라 해요. 뭐 왕세자 뭐 했는데 뭐 걔가 뭐 우리나라 뭐그 K-팝 가서 여배우랑 뭐 청원을 했다. 그거 다 개소리죠. 가짜 뉴스죠. 뭐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좋은데 문재인이 병신 같은 짓 갖고 지금 아랍 왕세자가 성질났다. 이런 얘기를 못 봐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죠. 속지 말아요. 그거 아니다 해요. 쟤네들은 대북 송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대북 송금만 조져낸다는 거예요. 너희들 돈 줬어 안 줬어 이것만 조지면 되냐. 이게 핵심이지 그 외 나머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진짜 본질은 임종석이 이번에 가서 대북 송금하고 왔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덮기 위해서 다른 거를 자꾸 보내고 있잖아요. 뉴스를. 그쪽으로 눈 돌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로 타고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번 정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줬다에 겁니다. 저는 줬다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뭔가 이상해. 그리고 이 문제는 국제 문제화될 수 있어요. 자, 헤즈볼라 나오죠?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이라고. 이상하게 그 다음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오게 부드러워져요. 원래는 문재인 놈하고 욕하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까지 바꿔줘요. 왜? 지금 돈 받아먹고 있어? 왜? 여태까지 오기 싫다고 난리쳤잖아요. 문재인이 개성공단 개발해준다고 하고 뭔가 얘기할 때는 다 욕하다가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돈 먹으려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시간 연대선으로 봤을 때 얘는 분명히 돈을 먹는 건데 지금. 정의당에서 이렇게 뭐 아부다비 행정청장 비공개 접견 이거 가지고 말도 많죠. 어쩌저쩌 이런 거 다 페이크 뉴스 되는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여수에 비축했던 원유 600만 원을 빼갔어요. 자 보세요. 이거 얘 말고도 임종석이랑도 막 악사고 어깨도 넣고 막 사진 찍고 하하 웃으면서 사진 찍었죠? 근데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여수에서 기름 빼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랑 우리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아랍에미레이트 기름 왜 빼갔을까? 이게 전략 비축이거든요? 빼가면 안 되지. 응? 이거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쇼. 지금 문제적으로 뭔가 지금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지금 치명적인 외교적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다면 왜 기름 빼가냐고. 기름을 증설을 해야지. 그렇죠? 자, 트럼프가 새해가 그냥 파키스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미국이 왜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생각해요? 파키스탄 스니파 이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1대1로만 생각하거든요. 1대1로.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앞으로 위안화로 교육을 하겠대. 중국이 타는구나. 중국이 이러면 좋지 파키스탄. 근데 이러한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어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중국하고 그 원유 거래는 위안화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의 위상이 강해진다 생각하세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다 해요. 달러가 없어서 위안화 결제를 해가는 거지. 그 내부적인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문제라. 하지만 중국은 지금 달러가 엄청 말랐습니다. 돈 없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중국 금융위 기관.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건 제가 텔레비에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중국들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중국들이 제 방송을 보거든요. 중국 애들이 위안화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내부 외에도 중국 바깥으로 위안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중국 땅 안에는 위안화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위안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중국 제품을 수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안 팔리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더 찍어야 됩니다. 나간 만큼 찍어야 돼요. 그게 사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랑 비슷해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위안화 결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요. 1달러는 100위안이고 100배럴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1달러가 아니라 100위안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석유를 사려면 몇 배럴을 살 수 있을까요? 100배럴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50 정도 팔 거예요. 왜? 위안화는 중국에서밖에 쓰지 못하니까 딴 데 못 써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 교환 안 해준다. 야, 난 절반밖에 못 줘도 돼. 물론 이거 극단적이네요. 한 절반 아니라 한 70% 80%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위안화를 더 많이 줘야 기름을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은 양의 위안화를 찍어야겠네. 그렇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은 지금 누가 도와줬죠? 트럼프죠. 지금 고유가로 중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좀 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붙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는 건 지금 무엇을 예상하고 있나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위안화 말로 지키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이런 법을 쓰려고 하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는구나. 아, 이 전략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과연 중국은 막을 수 있을까? 제가 왜 이거 텔레비전에서 유튜브 올라가도 되는 분이 나오세요? 니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 달러 없지? 달러 없으니까 위에서밖에 방법 없지? 해라예요. 넌 죽는다 이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방송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될 미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이 무너지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진짜 그죠? 중국 인구만큼 있어요. 골치 아픈데 이게 시아파입니다. 여기 시아파가 여기 조금씩 있어요. 나머지가 다 순위파예요. 시아파는 어떻게 보면 소수에 해당해요. 근데 잘 이 지도를 보세요. 잘 보셨죠? 자, 여기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부도예요. 자, 이거 공산주의 국가의 군부도입니다. 어때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우리가 문재인을 문슬람이라 부르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 좌파들 이슬람 좋아하죠? 네. 이슬람은 반미 커넥션을 가지고서 공산주의와 같이 연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슬람은 조금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 이슬람을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슬람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지금 그걸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해요. 트럼프의 선택은 실수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 경제, 저도 좌파 계열들이 쓰죠? 예루살렘 결의안 압도적 가결, 협박까지 한 미국 안심만 당했다. 내가 아니라 그랬죠? 트럼프는 다 가져갔다니까.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손해는 누가 봤어요? 저거를 조롱하는 단체가 손해를 봤지. 명분만 얻고 실리 다 뺏겼죠. 자, 트럼프가 무엇을 얻었느냐? 미국의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미국 언론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에요. 트럼프 맨날 이렇게 했죠? 트럼프 맨날 나가고 CNN이랑 맨날 싸우잖아. 너희들은 페이크 뉴스라고 말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앞으로 CNN 트럼프 욕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유대인 자본의 언론들이 트럼프 욕을 잘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선회가 됐어요. 왜? 너는 내 적인 줄 알았는데 와, 네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인정해주네? 고마워. 이제 앞으로 친구할게. 그동안 나쁜 말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쵸? 국내적으로. 또 뭐 하고 있어요? 유대 자본의 미국의 유입.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살리려면 결국 다 돈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려면. 돈. 근데 뭐라 그래요, 유태인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줄게.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제한 지원하겠다. 무제한. 미국은 아주 그냥 돈방생이 아주 그냥 지금 트럼프가. 어우매. 자본도 없네? 또 뭐 얻었을까요? 국제금융세력의 우방문화. 뭐라고 유태인이잖아요. 1대1로를 타격을 줘야 되는데 1대1로를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테러 활동이나 공작 같은 것도 있지만 금융공격도 있어요. 금융공격을 할 때 유태인들이 트럼프하고 반대편에 있으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겠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CDP 넌 죽었다예요. 중국이 지금 외채가 얼마냐? 마이너스 350%예요. GDP 대비. 중국이 1년 전만 해도 250%가 했었어요. 지금 350%. 1년 사이에 100%가 또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위험하다 70%예요. GDP 대비.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반인 편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힘드시죠? 중국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74, 75, 35. 우리의 5배네. 중국은. 중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떠오르는 용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네? 지금 비늘이 다 벗겨진 추락하는 용이니까요, 지금. 중국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좌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다 친중화시키죠. SBS, MBC 이런 데 보세요. 맨날 짱골라 방송이에요, 짱골라 방송. 응?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 이번에 저기 뭐 가요대상, 뭐 연예인 대상, 최대한 중국 분들만 나와. 응?
중국 가수, 화교 가수, 중국 자본 받아먹고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 애들에게 좋은 인기 많은 놈들 이런 놈들 전부 대상 타먹고 응?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돼 지금? 이러한 분위기인데 연예인들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에 연예인 되고 싶어 줄 서 있는 아이돌 엄청 많죠? 너희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K-POP 한류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 정말 만만해. 너희들이 죽어도 역사는 돈다예요. 응? 지금 중국 편 들었던 연예인들 중국 망하는 순간 다 같이 쓰러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눈치를 채고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향하는 게 좋을 거예요. 끝까지 친중으로 간다? 너희들은 직업 밟고 나중에 저기 캐바레에서도 노래를 못 부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제유가 인상됐어요. 셰일가스 영국 개발했는데 영국 개발을 뽑겠네. 그렇죠? 순위파 이슬람과 연대 강화 설명했죠? 시아파 무슬림에 대한 견제 이미 하고 있죠. 중국의 1대1 프로젝트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피아식불이 확실했죠. 이 게임을 통해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명확해졌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반중이에요.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죠?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에가 우리는 반중한다. 중국은 우리의 모든 분야의 전략적 경쟁자다 선포했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배너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발언하기 5일 전에 언론에서 배너나고 트럼프가 싸운다고 하죠? 천만에 만만해. 한편이죠. 반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을 트럼프의 정치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너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지. 자, 이게 우리의 전략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왜? 헤즈볼라 잘못 건드려서 유태인들이 성질 났어요. 유태인 제일 잘하는 건 금융공격이에요. 우리나라 금융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들어오고 있죠? 환율공격 들어갔죠?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탄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우익단체뿐만이 아니라 좌파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반중이에요, 반중. 태극기 집회 많이 하시죠? 여러분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하는데 어디 누가 신문 하나 줄 써줍니까? 안 써주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언론이 좌익화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좌익화된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를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반중 데모하세요.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반중 데모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드디어 태극기 부대 한 부대가 어저께 반중 집회 했다 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물론 좀 서두른 감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왜? 지금서부터 슬슬 가열될 필요가 있으니까. 왜 반중 집회하러 가시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싶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친중파 정치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문재인이가 지금 반미 친중을 하고 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대안 세력으로서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태극기 부대 우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가 지금 미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내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이 되겠죠. 무죄 석방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이 아니라 무죄죠. 사면이 아니죠. 무죄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파 정권을 수립해야 돼요. 우파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부에서의 단결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외부의 도움, 미국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미국을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맨날 멋있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볼까요? 그래? 무죄야? 불쌍해. 도와줄게. 국제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예요. 뭘 하면 미국이 쳐다볼 수 있을까요? 반중하시라는 거예요. 반중. 예? 그래야 되고, 그래야 지금 우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파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친중 간첩들을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우파 정권이 친중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박근혜 이름팔이 하면서 친중행위한 정치인들을 골라내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태극기 불 때는 그냥 중국 친중 친미 단체입니다. 친중 친미. 그래서는 안 돼요. 친중 친미에서는 안 되고 반중 친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에만 친중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파 쪽에는 친중 정치인 없다 생각하십니까? 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얘기하면 명의해서 되니까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색출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끌려가는 4대주의 국가가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맨날 뭐 중국하고 무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맨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양쪽에서 얻어맞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무역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무역해서 버는 돈은요 미국에서 벌어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번에 반중 집회를 세게 해야만 국제 외신이 보도를 해줍니다. 태극기 부대를. 드디어 한국도 맨날 중국의 4대주의 국가라는데 드디어 국민들이 반중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제 외신이 보도해줘요. 트럼프가 외신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CNN도 써주고 폭스뉴스도 써주고 ABC 뉴스도 써줄 수 있어요. 인터뷰하면 돼요. 반중이라는 대슬로건을 걸고 함께 모이면은 외신이 옵니다. 그리고서 그 안 속에서 뭐 박근혜 석방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소주제의 슬로건을 걸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주면 국내 보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 써줄 수 없게 된다니까. 아무리 잡혔는데 기레기를 하더라도 써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외부적 지원을 얻고 내부적인 그 간첩들을 색출해내고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중 집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우리 혼자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쪼개지지 말고 합쳐서 하세요. 앞으로 합쳐서 한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태까지 태울 때 다 쪼개졌죠? 전 12개까지 쪼개지는데 이게 15개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쪼개지실 거예요? 네? 이러지 말라니까요. 이러지 말고 하나의 반중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이는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외신은 끌어올 수 있어요. 외신은. 안 되면 제가라도 끌어올게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각자 쪼개져서 개인적으로 하는 반중 집회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작한 거를 전 그냥 좋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시작한 건 취지는 좋고요. 이제는 합치게 된다는 거예요. 합쳤을 때 외신 끌고 올 테니까. 왜? 그렇게 되면 중국 애들도 동원할 겁니다. 좌파들도 동원할 거예요. 폭력으로 나오면은 맞아주세요. 외신들 그런 거 좋아해요. 와! 반중 집회 시위자들은 정부 애들이 돌격했다? 중국 놈들이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서 돌격했다? 더 호재죠. 아까 제가 했죠?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선포하니까 막 정유공장, 미국의 정유공장을 폭격하고 막 난리를 쳐. 트럼프가 무서워 철수할래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더 해봐. 더 해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중 집회할 때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적들의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맞아주세요. 너희들 필 때까지 패봐. 변합니다. 이 정세는. 무서워서 못 때릴 겁니다. 진짜로. 뒤집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모두의 전략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여러분들도 배워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리하냐는 거예요. 금융공격 들어오면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폭락할걸요? 왜? 좌파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자기 대통령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어땠어요? 누가 노무현을 지지했습니까? 좌파들 중에. 없었죠? 문재인도 똑같은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분은
도골 임기 만료가 되는 2월 말입니다. 그렇죠? 도골 임기가 말이든 2월 말에 일어나야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장 부드럽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2월 말을 지나게 되면 5년으로 가는 건데 그건 악몽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요. 그럼 그 중간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에요. 탄핵은 문재인 정권을 내린다 하더라도 동서간에 앙금이 남습니다. 갈등이 남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동서화합을 해야죠. 동서화합하고 우리는 북진을 해서 남북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도골 임기 만료를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반중 시위를 하시라고요. 아직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한 달 반이면 유태인들이 한국 경제를 금융조작해서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 잘못 건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을 못 드려요. 그리고 그건 절대 공개하면 안 되죠. 몰래 이야기해야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정권 교체해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오는 미군과 함께 북진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북진을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이 정권을 빨리 2월달 보고 임기 만료를 시켜야만 다음번 우파 정권이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그